네,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은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이런 사슬 구조, 그리고 이런 사슬 구조의 아미노산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단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에는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단백질을 소화하는 아미노산이 형태로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런 흡수된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대사가 되고 있고, 또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이런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산과는 달리 질소 이 분자를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요소로 전환이 되어서 배설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여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미노산이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계란을 많이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함량 때문에 사실 많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고, 최근까지도요. 뭐 그런 달걀 하루 섭취 권장 섭취량의 가이드라인이 사라진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런 교과서상 또는 그런 가이드라인과는 상에서는 달리, 또 다른 논문들이나 다른 자료에서는 이런 그 달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자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체가 필수 아미노산을 다 함유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양질의 단백질 섭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 필수 아미노산 9가지의 어떤 그 권장량과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와 흰자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의 어떤 함량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그런 그래프가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제일 우측에 있는 빨간색이 그런 필수 아미노산 이 필요량, 요구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황색에 있는 게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양, 그 다음에 흰색이 흰자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양. 거의 대부분 다 우리 몸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을 다 함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백질에도 품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단백질이 아니라요. 단백질이 이런 그 우리의 성장이나 아니면 동물의 어떤 유지, 어떤 생명 활동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또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중에서 어느 정도가 그런 어떤 우리 생체 유지와 성장에 기여를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뭐 단백질 효율비, 뭐 단백질 생물가, 그다음 순단백질 이용률이라는 거는 이 섭취된 단백질이 체내에서 얼마나 이용이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이런 순단백질 이용률, 그리고 PDCAS라고 하는 단백질 소화율을 교정 아미노산 점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아미노산의 필요, 그러니까 요구량과 그 다음에 소화하는 능력을 모두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에 이 단백질의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는 그런 지수가 되는데, 그런 지수들을 봤을 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계란 같은 경우에는요, 웨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유 단백질이죠. 이거는 아마 단백질 보충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단백질과 비교를 했을 때 단백질 생물가에서만 조금 뒤질 뿐,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아주 우수한 그런 어떤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완벽한 단백질 섭취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란만 어떤 성장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성인 또는 노년층의 계란만 이렇게 잘 챙겨 드셔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자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뭐 고기나 아니면 가금류,
그다음에 어류, 뭐 그다음에 해산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계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양질의 어떤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계란 같은 경우 유정란은요 그냥 열만 이렇게 쬐어주면 그냥 생명체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그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단백질이 이런 어떤 그 데이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유정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완벽한 그런 어떤 이 영양 섭취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코기, 육류, 소고기와 돼지고기만을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육과 그다음 피부 뭐 밑에 있는 그런 지방층만 우리가 섭취를 하는 거지만 달걀을 생각을 해보세요. 노른자까지 다 드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는 뼈가 될 수 있는, 내장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피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소의 어떤 그 균형적인 모습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육류보다는 훨씬 더 어떤 그 영양소가 아주 고르게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에 또 그거 말고도요, 또 뭐 이런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품질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소고기, 돼지고기는요 무항생제 유기농 제품을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달걀은요 동물 복지도 볼 수가 있고요. 뭐 무항생제 달걀도 볼 수가 있고요. 유기농 달걀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달걀을 어떻게 생산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먹여서 뭐 키운 그런 어떤 닭이 낳은 그런 달걀들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품질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의 선택의 폭도 넓고, 그다음 단가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양 조절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관도 쉽고 조리 방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도 의도한 건 아닌데요. 사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제가 달걀을 이렇게 즐겨서 주 어떤 단백질 지방 섭취원으로 가져간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뭐 효율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조리의 편의성을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그런 어떤 음식인 것 같아서 지금 저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걀을 하루에 12개 또는 뭐 8개에서 12개 계속 꾸준히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옛날에 이론에 따랐으면 달걀을 2개 이상 먹으면 하루에 2개 이상 섭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8개에서 12개 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과 상관없이 간에서 합성을 하는 그런 어떤 지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상태를 반영을 하고 있을 뿐 우리가 먹는 음식과는 크게 밀접하게 관련이 없고, 그런 음식은 한 10에서 15% 많아봤자요 한 10에서 15% 정도 관여를 할까. 그 후에 85% 이상은 간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지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계란에 대해서요. 네, 제가 또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나중에 또 다른 또 재미난 자료가 있으면, 또 논문이 있으면 계란에 대해서 또 가져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란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그 계란이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아미노산 섭취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헬스 토픽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